여러분, 한 나라를 구했는데 정작 아무도 기억 못하는 영웅이 있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심지어 그 영웅을 기억하기 위해 평생을 바친 또 다른 영웅이 있다면요? 네, 오늘 바로 그 위대한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1950년 여름, 정말 나라의 운명이 그야말로 바람 앞에 척불 같았을 때죠. 그때 한 장군이 이런 말을 합니다. 더 이상 후퇴는 없다. 바로 이 한마디가요, 역사의 흐름을 그냥 통째로 바꿔버렸습니다. 정말 나라를 구한 영웅인데 왜 우리는 이 사람 이름을 잘 모를까요? 기껏해야 그냥 고급 호텔 이름 정도로만 알고 있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영웅이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잊힐 수가 있었을까요? 자,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냐면요. 1950년 여름에 대한민국 국토의 90%가 넘어갔습니다. 그냥 지도에서 나라가 지워질 뻔한 거예요. 오죽했으면 정부에서 망명 정부를 세우는 것까지 심각하게 생각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정말 완전한 절망, 그 자체였죠. 모두가 이제 끝났다고, 패배했다고 생각하던 바로 그 순간이요. 바로 그 절망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월턴 워커 장군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워커 장군이 어떻게 이 말도 안 되는 위기를 해결했을까요? 그의 리더십에는 어떤 비밀이 있었는지 그 첫 번째 해법부터 한번 보시죠. 워커 장군의 전략은 정말 천재적이었는데 한마디로 소방수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당시 병력이 진짜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근데 워커는 이걸 어떻게 극복했냐면 방어선 안쪽의 길, 그러니까 지름길을 이용해서 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인 겁니다. 마치 어디서 불이 나면 소방차가 바로 출동하는 것처럼요. 제일 위험한 곳, 방어선이 무너지기 직전인 것에 최정예 부대를 번개같이 보내서 불을 꺼버리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힌 발상이었습니다. 이게 또 되게 흥미로운데 미 육군에 be know do라는 리더십 원칙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리더가 어떤 사람인지 be, 뭘 아는지 know, 그리고 뭘 하는지 do, 이 세 가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워커 장군이 여기에 정말 완벽하게 들어맞는 사람이었어요. 보세요. 나는 부하들과 함께 여기서 죽겠다는 신념, 이게 바로 비고요. 그걸 바탕으로 소방수 같은 기막힌 전략을 짜냈죠. 이게 노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이상 후퇴는 없다는 역사적인 명령으로 실행에 옮겼어요. 이게 바로 두죠. 이 세 박자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겁니다. 자, 46. 이 숫자는 대체 뭘까요? 이게 바로 워커 장군의 부대가 그 누구도 불가능하다고 했던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낸 시간, 기적의 46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로 이 46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거죠. 그런데 역사는 정말 안타깝게도 너무 비극적이에요. 그 맹렬한 포화 속에서도 살아남았던 불패의 장군이잖아요. 그런데 전투가 아니라 자기 아들에게 훈장을 주러 가던 길에 정말 너무나 허망하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의 영광을 보러 가던 길이었는데 말이죠. 이렇게 한 영웅의 이야기가 갑자기 끝나버리면서 그의 위대한 기억도 서서히 잊혀갈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두 번째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첫 번째 위기가 나라를 지키는 거였다면 두 번째 위기는 바로 워커 장군의 기억을 지키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위기를 막기 위해 또 다른 영웅이 등장합니다. 진 회장님은 한국전쟁 참전 용사셨어요. 그분에게는 평생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신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은혜는 은혜로 갚는다, 이거였어요. 나라가 잊어버린 그 은혜의 빚을 내가 대신 갚겠다. 그렇게 그의 외롭고 긴 여정이 시작된 겁니다. 이분의 여정은요, 정말 들어도 믿기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1979년에 자기 돈을 다 털어서 기념사업회를 만들어요. 그리고는 3년 넘게 미군 자료를 혼자서 다 뒤집니다. 그래서 결국 뭘 찾아내느냐? 나라조차 잊고 있던 워커 장군의 정확한 순직 장소를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 남은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그 자리에 추모비를 세웁니다. 와, 정말 한 개인이 자신의 모든 걸 바쳐서 역사를 바로 세운 거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추모비 하나 세웠다고 해서 이 영웅의 기억이 영원히 갈까요? 특히 요즘 같은 21세기예요. 절대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위대한 유산을 그냥 사라지지 않게 계속 살아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과거의 미담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역사적 유산이 이제는 아주 정교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스스로 살아남고 심지어 미래로 뻗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핵심 기둥이 바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죠. 먼저 워커 장군의 리더십을 배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군대나 기업에 판매해요. 지적재산이 되는 거죠. 또 75주년 기념 메달 같은 상품을 만들어서 그를 기억하게 하고요. 심지어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워커로드라는 유료 관광 상품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미동맹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들로부터 후원도 받고요.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역사를 그냥 박물관에 박제해두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으로 끌고 들어와서 스스로 돈을 벌고 살아 숨쉬게 만드는 것. 정말 대단한 아이디어죠? 자, 이제 이야기를 슬슬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처음에 들었던 워커 장군의 그 유명한 명령, 기억하시죠? 그 말이 오늘날 그의 기억을 지키려는 이들의 사명과 어떻게 다시 연결되는지 한번 보시죠. 워커 장군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후퇴하지 않는다. 더 이상의 후퇴는 없을 것이다. 이제 이 말은요, 6.25 전쟁 당시의 그 전장에서만 유효한 말이 아닙니다. 역사가 모든 걸 잊어버리려는 이 망각에 맞서 싸우는 바로 우리 모두의 다짐이 된 거죠. 그의 기억을 지키는 일에 후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결국 월턴 워커 장군과 김리진 회장, 이 두 영웅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그 위대한 희생 위에 서 있는데 과연 그 희생에 부끄럽지 않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한 세대의 희생을 다음 세대는 어떻게 기억하고 또 어떻게 이어나가야 하는가? 그 답을 찾는 것, 이제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숙제 아닐까요?